자, 안철수 대표 이제 수도권 유세를 위해서 마지막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이제 36시간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수도권 집착하고 있습니다.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정수 기자. 네. 수도권 집중 유세란 말이 뭐 가히 맞을만 할 정도로 많이 다니네요. 네, 안철수 대표 오늘 내일, 그러니까 총선 직전까지는 수도권에 머물지 호남엔 절대 안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네. 오늘 보면은 그 측근인 문병호 의원의 지역구인 부평에 갔고요. 그다음에 네. 최원식 의원의 계양구, 그다음에 서울 평택. 경기도 평택, 그다음에 서울 관악구 김성식 후보가 뛰고 있는, 그다음에 중구 정호준 후보가 뛰고 있는 이 수도권을 정말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우리 후보를 지지해달라 지금 나오는 화면처럼 유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안철수 대표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계양구 선거구를 갔을 때 한 얘기인 것 같네요. 자, 내가 만약 무인도에 간다면에 대한 답을 줬는데 이 얘기 들으시면 부인은 좀 섭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무인도에 갈 때 한 사람만 같이 뽑으라고 하신다면 저는 최원식 후보 뽑겠습니다. 우리 최원식 후보 꼭 국회로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우리 계양 발전 위해서 정말 최선 다하겠다는 약속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자, 최원식 후보는 기분은 좋겠네요. 아니, 무인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가 자, 이 사람 되면 이 사람 국회에 보내주면 사무총장 될 겁니다처럼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어쨌건 내가 한 명을 데려간다면 바로 이 사람 데려가겠다. 최원식 후보다. 표를 달라 그랬습니다. 자, 박성구 국장. 네. 자, 일단 안철수 대표 요새 기세를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네. 자, 요새 이제 수도권 집중하고 있는데 호남 안 가겠다 그랬습니다. 호남은 일단 자신이 생긴 거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게 봐야죠. 오늘 사실 이태규 홍보기획본부장이 네. 그 관련해서 호남에 대해서는 일정한 이미 그 호남 유권자들에게 네. 그 어떤 우리의 것을 알렸고 또 그것이 일정 부분 인정받고 있다고 보고 그것은 겸허히 이제 네. 총선 결과로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반면에 이 수도권에 대해서는 네. 이 현재 이 말하자면 녹색바람의 북상 이것을 전면화해서 현재 수도권에서도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후보들이 여기저기 지금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이 후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수도권에서도 분명하게 국민의당에 깃발을 꼽으려는 네. 그런 전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저건 맞는 얘기입니까? 수도권과 충청에서 8명 당선시킬 수 있다. 이렇게 노력하겠다 그랬는데 전문가들 얘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저걸 보면은 저기 네. 관훈클럽에서 처음 저 얘기를 했거든요. 네. 목표가 얼마냐? 40석이다. 네. 그래서 저기 호남에서 20석, 수도권과 충청에서 8석, 그 다음에 20%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네. 비례대표에서 10석 이 정도 하면은 40석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최저의 목표는 20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수도권에 집착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무슨 지금 호남에 가가지고 굳어진 것을 다시 굳히게 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처럼 아슬아슬한 지역 가가지고 한 표라도 더 얻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 일반인 분석하고 좀 틀린 부분 네.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아슬아슬한 대목이 네. 많지 않겠는가는 그런 느낌을 주네요. 지금 여기 이제 그 수도권에서 네. 아까 일부 지역구 후보를 당선시키는 목표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큰 목표는 많은 시선이 집중돼 있고 인구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에서 적극적으로 막판 피치를 올림으로써 정당 투표율, 특히 지금 정당 투표율은 보면 지역구 후보는 다소간의 인물 경쟁력에서 당선 가능성 때문에 일부 포기를 하더라도 네. 정당은 예를 들어 야권 지지자 중에 지금 국민의당을 찍겠다. 이런 그 지지자들이 사실은 이른바 교차 투표라 해서 이런 네. 그 일부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새누리당 쪽의 후보를 지역구에서는 지역구 후보로는 새누리당 후보를 찍음에도 정당 투표에서는 국민의당 후보를 찍으려는 일부 유권자들이 있다라고 현재 자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 비례대표를 노린 그런 측면도 상당히 수도권 집중에 작용하고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자, 만약 이렇게 예상대로 한 35석 정도를 한다면 자, 한 달 전만 해도 국민들 앞에 반성했던 안철수 대표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큰 역전이자 반전이라 아니할 수 없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낮에 유권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안철수 대표. 그런데 밤만 되면요, 컴퓨터 앞에 앉는다고 합니다. 자, 바로 국민들과 직접 1인 방송을 하면서 소통한다는 건데 그 장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이 되시나요? 같이 한번 영상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철수입니다. 안철수입니다. 지금 네.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인터넷 앱을 통해서 생중계를 하는데요. 3월 초부터 매일 밤 안철수 국민속으로라는 이름으로 저런 식의 방송을 하고 있고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날 하루 현장 다니면서 나셨던 자기 얘기, 정치적 소신 같은 걸 얘기하는데 생방송이니까 퀴즈도 내고 인터뷰 같은 것도 직접적으로 하고 밑에 이렇게 보면은 말풍선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직접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이핑해서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글이 올라오고 거기에서 직접 대답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마안텔이라고 뭐 TV 인기 프로인 마리텔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지지율이 저게 청취율이 많을 때는 한 20만 명까지도 누적해서 보고 있다라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김종인 대표나 김무성 대표가 저런 거 할 수 있겠냐? 저런 거는 안철수만이 할 수 있다라면서 좀 자랑을 좀 했군요. 뭐 김무성 대표나 뭐 김종인 대표가 하든 말든 네.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네. 시간을 쪼개서 저런 식으로 시도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양쪽과 같이 의견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네. 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어떤 정치인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네. 그런 덕목이기도 하고 그걸 시도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 박수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유세를 하루 종일 나누고 이제 목이 많이 갈라졌는데 밤중에 돌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 15분, 20분 또 계속 얘기를 나눕니다. 자, 결기랄까요? 그런 게 좀 보이는 겁니까? 자, 안철수 대표의 선거 결과 이틀 뒤 요맘때쯤이면 정말 윤곽이 분명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6번째 소식입니다. 정치 얘기 좀 더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